아, 요새 다시 하반기 서울 수도권 2차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 하락? 뭐 저번에도 뭐 그런 질문 받긴 받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은 약간 반등하고 지금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하고 반대되는 이야기 하면 무조건 관심을 받기는 받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올해 초부터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얼음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 건 아닙니다. 꽁꽁 얼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이제 녹다 보면 나중에 가속도가 붙는 순간도 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당연히 가속도가 붙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근데 지금 방금 한 질문은 이게 녹고 있던 얼음이 지금 갑자기 다시 얼어붙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려면 그에 준하는 큰 변수가 있어야 될 텐데 오히려 최근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오히려 그 변수랑 반대되는 것들이 저는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아, 근데 2차 하락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거를 들어보면 좀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럼 제가 하나씩 질문 드려볼게요. 강남 상급지가 흐름이 와가지고 조금 오른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이게 상승폭이 둔화돼가지고 매물도 늘어나고 있다고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아닌가요? 보통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려면 보통 이제 입지 좋은 곳부터 상승하면서 그걸 쭉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강남이 지금 어렵고 상승폭 둔화되고 매물 늘어나니까 하락이 이제 올 거다. 왜냐면 그 미래가 결국은 강남에 있는데 강남이 지금 내려가려고 하니까 지금 그런 질문인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제, 대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흐름이 왔을 때 항상 1급지부터 오르고 2급지, 3급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가성비가 있는 지역부터 쭉 오르다가 엉덩이가 무거운 1급지가 뒤늦게 껑충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1급지가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잠실이나 뭐 마포나 뭐 더 가성비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강동구도 마찬가지고 동작구, 신길, 광명 지금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강남이 주춤하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하락이 온다? 이렇게 말을 하기엔 좀 안 맞지 않나. 만약에 1급지부터 움직이면 무조건 대형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건데 1급지의 대형, 지금은 대형 전혀 안 움직이고 있고 강남 서초도 지금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안 움직이고 있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보다 유독 거기가 공급이 지금 제일 많거든요, 입주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떠세요? 서울이 PIR이 네. 역대급으로 가장 높다고 말하거든요. 아, 그거는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다 맞는 말인데 결국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볼 수는 없고 좀 뒤에 안 보이는 것들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역대급으로 높은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올해만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역대급 높았고 그 전에도 높았고 그 전에도 높았고 그냥 항상 PIR이라고 하는 수치 자체가 계속 높아요. 이게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점점 낮아지는 수치가 아니라 또 평균을 계속 유지하는 수치가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들을 보면 이렇게 뭐 인구가 엄청 빠지고 막 지역이 너무 소도시라서 사라지는 지역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좀 큰 도시 뭐 괜찮은 뭐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그냥 PIR이 마치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 최저임금처럼 그냥 꾸준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소득보다 그래도 실물 자산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그 나누기 한 거기 때문에 내 소득하고 똑같이 정비례해서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대급으로 높은 거는 시간이 지나도 항상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너무 과하냐 과하지 않냐는 봐야죠. 이게 우상향을 조금씩 하기는 하지만 너무 갑자기 단기간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미분양 같은 수치도 보면 지금 뭐 만 세대 미분양이었다가 갑자기 6만 세대 돼버리면 리스크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6만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모습을 봐야 되는데 방향성을 PIR이 높았다가 지금 최근 6개월 동안 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년 넘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전히 수치가 높기는 하지만
그 방향성을 무시하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서울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서울은 여전히 높은데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지금 광역시나 소도시로 넘어가면 과거 평균 PIR 수치보다 더 낮아진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평균치보다 높은 지역도 있고 낮은 지역도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적당해요. 전국적으로 보면. 근데 유독 서울은 인기가 많고 시세 하락을 좀 적게 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제일 많다 보니까 계속 역대급인 거죠. 그래서 모든 거를 기준을 서울만 놓고 역대급이다, 뭐 PR이 높으니까 무조건 하락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왜 작년도 높았고 그작년에도 높았고 3년 전 높았는데 이게 높으니까 내려가야 된다? 이건 좀 안 맞잖아요. 이번에는 좀 반박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네.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 세계 1위라고 하거든요. 네. 혹시 랭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요? 저는 사실 뭐 다 반박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 문장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그냥 조금 해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앞에 것도 이야기 마찬가지긴 하고요. 사실 아까 그 서울도 PIR이 높은 건 맞아요. 그게 낮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한국의 가계부채 GDP 대비 세계 1등, 이건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게 세계 1등이 전 세계를 안 하고 몇 개의 지역만 추리면 1등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제가 이걸 조사해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보다 더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있더라고요. 스위스가 1등이고 사실은 호주가 2등이고 한국이 3등이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를 내보낼 때 굳이 스위스, 호주 뺄 수도 있잖아요. 빼면 한국 1등 되잖아요. 뉴스 기사에 3등이라고 하기보다 1등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뉴스 자체도 다 그냥 믿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한번 확인해 보면 아, 이게 3등이구나. 근데 3등이 중요한 건 아니죠. 높냐 낮냐인데 높은 건 맞죠. 근데 이것도 좀 약간 오류가 있는 게 언제는 안 높았느냐라는 부분하고, 그러면 과거에는 계속 우상향하지 않았느냐? 계속 그러면 업다운이 있었느냐라고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이걸 다 확인해 보면 사실 2014년, 15, 16, 18, 20년, 22년 지금 이 똑같은 뉴스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알아요. 뉴스 그 검색 기간을 한 4년 전 돌려가지고 GDP 대비 뭐 가계부채 하면 그 똑같은 뉴스가 계속 있어요. 그 왜 그럴까 싶어가지고 국가별 과거 그 부채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한국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거든요. 이거는 계속 역대급 아닌가요? 최근에 오히려 조금 주춤해서 약간 내려오고 있죠. 그렇지만 길게 놓고 보면 야, 이거는 그냥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뭐 짜장면 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올라가는 지표구나. 혹시 우리나라만 그런 걸까? 하고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홍콩도 뭐 잠깐 약간의 업다운이 있긴 하지만 거의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 뉴질랜드도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유독 이제 미국만 조금 업다운이 컸던 기간이 한 번 딱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그 2008년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그때 너무 과하게 이제 무분별하게 막 대출 많이 하고 나서 이제 한번 터진 것들, 그 다음에 내려왔던 게 있죠. 그 외에 뭐 프랑스라든지 다른 나라 다 클릭해 보면 전부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 우상하는 게 현상이구나. 지금 여름 되면 최고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그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조금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물론 낮추면 좋겠죠. 근데 그거 때문에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내려간다? 그렇게 말을 하기에는 이게 좀 말이 안 맞지 않을까요? 최근 1년 동안은 오히려 지금 수치가 약간 내려왔거든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나지는 않았죠. 근데 사람들은 거의 끝나간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물론 있죠. 그리고 여전히 금리가 높아요. 다 아는 사실이긴 한데 이 사람들의 심리는 지금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수준에서 더 높아질 거냐, 낮아질 거냐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은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내려갈 거라는 거에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에서 발표한 6월 그 CPI 같은 경우도 지금 3%로 지금 생각보다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조금씩은 해소되고 있는 국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갑자기 올라간다? 또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도 좀 불안한 부분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 네. 수도권 2차 하락에 대해서 네. 말씀해주신 견해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이제 약간 하락에서 반등 국면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반등의 일어남에 있어서 그 주체가 누구냐. 실제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주택자, 1주택자 갈아타기, 그 수요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거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통계 수치를 많이 가져다 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전혀 없는 이야기는 없어요. 다 맞는 이야기인데 사실 해석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편으로는 뭐 더 많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조금 약간 변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조금 오해석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영상을 시작하는 분들이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런 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도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또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또 나름 노력을 좀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팩트 체크를 해보고 본인 나름대로 재해석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2차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얘기했던 그 통계치에 대해서 다 그 논리에 저는 공감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했는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또 같이 섞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